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이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 지금 석박 통합과정 3년 차로 재학 중인 이호빈이고요. 강문진 교수님 밑에서 그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의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전달을 목표로 하는 거를 이제 처음 45분에 하고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45분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리서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대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처음이고 코로나 끝나고 그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뭐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한 선수 지식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아니 잘안 나와. LP 스페이스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절대값에다가 이제 피승을 한 거를 전체 영역에서 적분을 했을 때, 어, 유한 값이 나오는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적분은 르벡 센스에서의 적분입니다. 하지만 리만 적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진 않은데, 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건데, 이 시무원이라는 거는 F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컴팩트 서포트는 그러니까 fx가 0이 아닌 집합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클로저를 취한 게, 어, 이게, 어, 이게 성능이 좀 안 좋네요. 이게, 그, 컴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들이죠. 그러니까 F가 0이 아닌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에 클로저를 취한 게 컴팩트. 그래서 이제 그런 함수들의 모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윅 데리버티브에 대해 소개할 건데 이거를 다음 장으로 넘기려면 지우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멀한 노테이션이 있는데 포멀한 노테이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차원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f 프라임이 존재를 하면 이제 얘를 f의 위크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f가 미분 가능하면요. 얘를 부분 적분을 하면 적분 그대로 적분 미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p가 아까 컴팩트리 서포티드라고 했으니까 p가 0이 아닌 x는 바운디드 도메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0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이제 이러한 친구를 이제 윅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f가 미분이 가능하면 f 프라임이 윅 데리버티브인 거고, 뭐 f가 미분 안 가능해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fx가 이런 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x가 0보다 크면 f 프라임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f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고 뭐 x가 0이면 안 되겠죠? 뭐 그래서 x가 0일 때는 그냥 f 프라임을 뭐 0으로 줍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 임의의 컴팩틀리 서포티드 공간 안에서 함수를 뽑아서 이렇게 부분적분을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등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 친구의 위크 데리버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위크 데리버티브는 almost everywhere하게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almost everywhere하게 유일하다는 게 그냥 메저 제로인 셋을 빼고 갔다는 건데 그냥 거의 똑같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함수 같은 경우 보면 f 프라임을 뭐 x가 0에서 f 프라임을 뭘로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똑같은 센스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윅 데리버티브라고 하고 지금은 제가 소개한 예시는 이제 편의상 1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지만 다차원으로 넘어가도 비슷한 정의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소벌레프 스페이스인데요. 얘를 소벌레프 스페이스 그리고 제가 지금 윅 데리버티브를 소개할 때 미분을 한 번만 한 거를 소개를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지금 f 프라임이 f의 한 번 1차 윅 데리버티브인 거고 만약에 이 f 프라임이 또 이 f 프라임에 윅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걔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f는 이제 뭐 2차 윅 데리버티브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도록 뭐 윅 데리버티브가 정의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는 뭐냐면 일단 f가 LP 스페이스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f가 가진다 S 윅 데리버티브 그리고 그러니까 f의 nth 윅 데리버티브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쓰면 얘가 또한 LP에 들어가야 돼요. 예, 모든 이런 m에 대해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f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F도 LP에 들어가야 되고, F 프라임도 LP에 들어가야 되고, Fn도 LP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공간들을 소블레프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던가 놈드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P가 2일 때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거거든요. HN. 이제 여기서 H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L2 스페이스에서 이제 얘는 자연스러운 그 내적이 있잖아요. 네, 내적을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L2 스페이스가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룬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이게 2가 아니면 걔는 힐버트가 아니라는 사실도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 HN 이라고 쓰고 얘를 이제 그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얘를 소블레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그 위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그러니까 이 윅 솔루션은 그 이것도 그냥 간단한 방정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 U가 이제 이런 함수라고 하고 이런 PD를 만족하는 뭐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한 임의의 그 B 이런 친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컴팩트 서포트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때렸을 때 이제 0이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 U를 이 방정식의 윅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PD라고 치면 이 PD의 모든 솔루션은 최소한 C1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될 거 뭐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이제 좀 더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솔루션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윅 솔루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U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X는 Y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얘는 실제로 이거 윅 솔루션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함수들까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하나의 직선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선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그러니까 다른 모든 데서 가능한데 그 선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 다뤄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뭐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솔루션도 이 방정식이 윅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통적으로 C 무한,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솔루션을 이제 클래시컬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가 간단한 선수 지식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줌인가? 줌. 아, 네,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그,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그 밑에 접근식이 이제 현미방의 미분 방정식이, 윅 솔루션이라고 한 것도 아까처럼, 저 잘 안 들립니다. 좀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 네. 그 밑에 적분식 만족하는 U가 윅 솔루션이라고 하신 것도 아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한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나요? 모티베이션적인 측면에서. 무슨 모티베이션이요? 그러니까 밑에 이 적분식을 만족하는 U를 이제 윅 솔루션이라고 부른 이유, 그 약간 윅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그, 그 그 뭐지? 윅데리버티브? 네네. 아니, 윅 데리버티브 모티베이션이랑 같은 건가요? 그,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윅솔루션이라는 그러니까 명칭의 유래를 알고 싶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얘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PD가 나온 그 뭐라 해야 되지?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 실제로 PD를 다룰 때 이 포인트와이즈한 방정식으로 다루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적분 센스에서 PD가 도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도 약간 도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한 센스가 아니라 적분 센스에서까지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적분 센스에서 솔루션을 생각을 할 때 뭐 전체 플레인에 이렇게 있는데 이 플레인 중에 하나의 선만 안 된다고? 걔를 이제 솔루션이라고 취급을 안 해버리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적분에서 다루는 거니까. 실제로 적분을 했을 때는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위크라는 게 적분 센스에서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센스에서까지 솔루션을 다루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예, 없으면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그 제목은 Time Asymptotic Behavior of Compressible Euler Equation인데 그 여기서 Time Asymptotic Behavior가 뭐냐면요. 그 PD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PD가 주어졌을 때 정말 궁금해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솔루션의 이그디스턴스고 두 번째가 솔루션의 유니크니스 이제 세 번째가 스테이빌리티인데 1번하고 2번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스테이빌리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초기 함수라고 할게요. u 제로 x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뭐 xt든 tx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스테빌리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타임 어심프틱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랑 얘가 비슷하게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말인데 그래서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노름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L2 노름에서 뭐 입실론보다 작다, 뭐 t가 충분히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라는 게 처음 함수랑 이제 모든 시간에서의 그 원래 솔루션이랑 이제 비슷하게 행동을 할 건가를 말하는 거고,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윈도. 음. 일단 첫 번째로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이 뭔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은 1780년도 그때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이루어진 PD이고요. 여기서 로는 그 밀도를 의미하거든요. 타임 t에서 그리고 포지션 x에서의. 그리고 이 u는 그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속도랑 속력이랑 다르잖아요. 이 얘는 속도기 때문에 얘는 벡터예요. 그리고 이 로는 덴시티이기 때문에 그 스칼라고, 이 프레셔도 역시 스칼라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이 정의역, 그러니까 여기 포지션은 이제 그 D 마이너스 1차원이고, 이 포지션은 그 타임 t까지 해가지고 이제 D개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D개의 변수가 정해지면 유일하게 이제 덴시티가 결정이 되는 거고, 걔는 이제 스칼라인 거고, 그 다음에 U는 이제 여전히 RD에 있는 그 벡터인 거고, 얘도 이제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요, 이런 PD를 만족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이버전스에서 이 그레디언트하고 여기 첨자 x는, 그러니까 이 x의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다이버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가 x1, x2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t는 그냥 지금 하나잖아요. r1에 있는, 아니 r 플러스에 있는. 그래서 이 x에 대해서만 얘 적용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만 얘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 차원 디멘션에서 볼 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 여기서의 D 디멘션이라는 건 포지션의 D 디멘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D 플러스 하나의 스칼라 이퀘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첫 번째는 지금 딱 스칼라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잘 살펴보시면 이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U가 R 뒤에 있는 벡터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D개 연립 방식을 한 번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U1의 관점에서 보면 스칼라 방식 하나 나오는 거고, 또 나오고, 쭉쭉 나오고. 그래서 총 D 플러스 1개의 스칼라 이퀘이션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를 결정하는 건 이제 D 플러스 2개의 그 미지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 둘, D. 그래서 D 플러스 2개. 이거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은 결정되지 않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방정식이 제가 1780년대에 나왔다 했죠. 그래서 1780년대 사람들은 모든 방정식의 솔루션이 무한번 미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법칙 컨설베이션 로우 오브 컨티뉴엄 어썸션,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질량이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컨티뉴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R3로 묘사를 했을 때 이 옴을 R3에 있는 스무드 바운더리를 가지는 오픈셋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스무드 바운더리는 바운더리를 국소적으로 스무드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스무드 바운더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컨설베이션 로우 오브 매스에 의해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옴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 왼쪽은 이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미소 면적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경계 쪽에서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 그것만 보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 안에서 미세하게 달라져봤자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그 부피니까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그 면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 경계에서 얼만큼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유출량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물리에서는 뭐 컨설베이션 로우 오브 매스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예, 이런 그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적분학에서 배운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쓰면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데 제가 여기 오타를 냈네요. 이게
지금 파셜 옴의 바운더리인데 파셜 옴이 아니고 파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옴을 임의로 선택을 했잖아요. 임의로 오픈셋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 이게 돼요. 왜냐면 지금 함수들이 다 그 C 무한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르벡의 그 지식을 이용하면 증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뭐지? 관성 보존의 법칙인가? 그걸로 하나 나온 건데, 이제 얘를 그 입자의 그 궤적이라고 이제 나타낼게요. 그러면 이 입자의 궤적을 t로 미분한 게 이제 u가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u가 그 속도라고 했잖아요. 속도. 입자의 궤적을 t로 미분하면 당연히 속도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체인룰 쓰면 예,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예,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분야에서 뭐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물리에서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 이런 그 방정식이 유도가 된대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에 작용하는 거를 두 개로 나눌 거거든요. 이 표면에 작용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작용하는 거. 그래서 먼저 그 표면에 작용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물리적인 건데 이 바디에 작용하는 F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밀도 곱하기 F로 표현되는 이러한 F가 존재한대요. 이거는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러한 방정식을 얻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이 부분이 된 거고 그 다음 하나 텀이 이건데 여기 뒤에는 원래 0이어야 되는데 지금 0이 안 나왔죠. 그래서 F가 항등적으로 0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 관성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F가 근데 0으로 결정되지 않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뭐 밸런스 로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은 이 F가 0인 거. 여기서 OE는 오리지널 이퀘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걔를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오리지널 이퀘이션이 이거랑 다른 그거였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데 이 앞에 두 개가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내거든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여기 적어 놨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게 오일러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이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이거 보정 이런 걸 통해서 오리지널 이퀘이션이 체인지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인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인컴프레서블이 비압축성이잖아요. 비압축성.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두 개에다가 그 다이버전스 U가 0이라는 조건을 추가했어요. 이 다이버전스가 그 발산하는 정도인데 물리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걔가 0이라는 거는 뭐 발산 안 한다는 거니까 비합축성이랑 잘 맞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제가 분야랑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인데 앞에 두 개의 방정식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이거 왜 추가했냐면 얘는 그 물리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도된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E라는 함수도 이제 인터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버전이 현대에서 이제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루는 방정식인데,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 방정식 추가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는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45분 동안 소개할 건 이제 이게 없는 버전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없는 버전을 그 아이센트로픽 혹은 바로트로픽 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을까요? 네. 네. 이거요? 이거요? 왜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변에 로가 없어야 돼요? 왜요? 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건 잘 모르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F가 0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F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 물리적인 지식이라서. 어, 없어야 돼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없어야 되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어차피 F가 0일 때 할 거라서, 예, 예,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시요?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블이 아마 점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성이 없는. 어, 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 연구를 할 때는 인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이 당연히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요라는 조건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발전된 결과로 더 이제 어드밴스드 된 걸 연구를 하겠죠. 반면에 지금 이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은 얘보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8쪽에 걸쳐서 소개한 내용은 그 되게 보시기에 수학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물리학자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 PD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PD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PD를 할 때 그 PD 연구에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되게 정확하다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물리적인 거를 좀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뭐 PD도 여러 개가 다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지적 유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에서 이러한 그 물리적인 것들과 그 연관이 돼 가지고 다 유도가 된 그런 그 식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정말 그 자연스러운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시간을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바로트로픽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바로트로픽 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리만 프라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만 프라블럼은
안에서 이제 제가 바로트로픽 컴프레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하거든요. 이만 프로블럼이 뭐냐면 그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PD가 주어져 있는데 PD가 주어져 있을 때는 초기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초기 함수의 조건이 그 계단식 함수라고 하나? 그러니까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U 마이너스랑 U 플러스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 뭐 편의상 점 하나 아무 데나 찍어도 되고. 그래서 어떤 PD가 주어져 있을 때 초계값이 이렇게 그 요런 그러니까 초계값이 그러니까 두 개의 컨스탄트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대신에 이게 두 개가 달라야 돼요. 두 개의 컨스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초기값만 초기값 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컨스탄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프로블럼을 리만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되게 비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이러한 그 프로블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리만 프로블럼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이 방정식에서 편의상 F를 이제 그 스트릭틀리 컨벡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스트릭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이제 리만 프로블럼 안에서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의 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이 샥하고 레어팩션 웨이브라는 이 특수한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이제 이거를 그냥 지우고 쓸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U-가 U 플러스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F가 스트릭틀리 컨벡스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프로블럼에 그 해를 하나 찾고 해를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해가 뭐 있는지 모르는데 조금 좀 뭐래 자연스러워 보이는 해 하나를.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 이게 원래 t x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편의상 그 아까 그러니까 r 플러스 곱하기 이제 r d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를 그냥 1차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그러니까 x를 그 t에 대한 함수로 편의상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일단 미분을 때려보면 예,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x 프라임 t가 f 프라임 예, 이거를 만족을 한다면 그 이제 그러니까 x를 t에 대한 함수로 본다는 게 어떤 곡선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곡선상에서는 이제 그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 해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해를 추측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러한 t에 대한 함수를 t로 미분한 게 0이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x가 0보다 클 때는 u 마이너스로 주어지고 x가 0, 아니, x 0보다 작을 때는 u 마이너스로 주어지고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는 u 플러스로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u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이제 t가 0일 때 x0이 만약에 그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x0이. 그러면 이러한 직선을 쭉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x0이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러면 그러니까 x0이 0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t가 0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t 콤마 그러니까 이런 그 직선의 궤적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이 x0라는 그러니까 이 xt라는 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값 자체가 그 0보다 작으면요. 그러니까 이 x0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지금 얘는 u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근데 지금 그 t, xt의 궤적에서는 그러면 전부 다 u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거죠. 값들이. 왜냐면 지금 얘는 지금 t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한 게 0이라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그 만약에 어떠한 그 직선 궤적, 그러니까 곡선 궤적 x, 그러니까 t, xt에서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초기 함수 그 x0의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걔는 전부 다 u 마이너스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x0가 0보다 크면 전부 다 u 플러스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t, xt라는 그 곡선을 우리가 이러한 직선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이 직선마다 전부 다 그 함수값을 올리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t, xt가 결정함에 따라 u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3차원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2차원의 정의형만 그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에서는 전부 다 u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직선에서는 전부 다 u 플러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이 곡선에서는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 극한값만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대충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시그마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U 마이너스가 이제 U 플러스보다 큰 상황인데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어,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U 마이너스하고 U 플러스가 결정이 되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이 시그마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방정식에서 그 이러한 그 느낌으로 그 이런 식으로 계속 직선을 이제 그리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U 마이너스가 U 플러스보다 클 때는 이제 이러한 그 하나의 특수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U 마이너스보다 U 플러스가 더 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러한 직선상에서는 이제 U 플러스 값을 뱉고, 이러한 직선상에서는 이제 U 마이너스 값을 뱉는 이제 이러한 종류의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그 이 직선에서 이 직선 하나하나가 이 모든 R2의 평면을 다 채울 수 있었잖아요. 도메인이. 그래서 어떤 R2의 점을 찢든 그 직선상의 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직선이 존재해가지고 그 점에서의 그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뱉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문제점은 지금 이러한 직선이 지금 어쨌든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솔루션을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범위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 범위에 있는 애는 이제 그 이러한 미방의 해를 그러니까 이러한 미방의 해를 그 풀면 이 범위에 안에 있는 해가 나오게 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사이에서 그 다 값이 제대로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처럼 하면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애가 잘 결정이 안 되니까 그 이러한 미방을 풀어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 이제 이게 그 C1 솔루션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에 나오는 이 솔루션을 샥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 샥은 그 C1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직선상에서 그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샥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이제 레어팩션 웨이브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냥 그 지금 어떤 리만 문제에서 그 대표적인 솔루션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샥이고 하나는 레어팩션이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솔루션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리만 파라볼럼에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엄청나게 방정식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실제 일단 이게 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 중에 하나고, 실제로 여러 종류 타입의 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그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떤 리만 프로블럼에 대한 컴프레시블 오일러 방정식이 있을 때 그
걔네가 주어질 때 이 경우에 따라서 뭐 레어팩션 솔루션도 있고 샥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걔네는 이제 뭐 특수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뭐 다른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런 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정도만 캐치를 하고 발표로 넘어갈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할 게 그 원디멘저널 압축성 그 바로트로픽 오일러 이퀘이션인데 걔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버전인 컴프레서블 오일러 이퀘이션이랑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PV 그 압력이 그 특수하게 그 주어져요. 그 PV가 이제 PV가 이게 V 마이너스 감마입니다. 감마는 얘보다 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니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 목적은 이거의 솔루션을 연구하고자 한 위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이 더 다루기 쉽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구하고 싶었던 거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죠. 왜냐면 얘는 우변이 다 0밖에 없고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우변에 이상한 텀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더 다루기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정식이 더 좋은 방정식이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그 아까 점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점성에 대한 그 식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성이 있는 유체.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그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1차원 그 바로트로빙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이것보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쉬운 문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솔루션을 먼저 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거를 했고 얘는 이제 이니셜 밸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만 프라블럼은 아니죠. 왜냐면 그 이제 엑사 무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초기 함수는 이제 어떤 그 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상수 함수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거 방정식 다룰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위크 솔루션을 다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솔루션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찾은 건데 그 실제로 그 맨 첫 번째 그러니까 그 U 플러스가 이제 그러니까 U 마이너스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서 근데 물론 이제 그거랑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찾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방정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방정식마다 찾는 방법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이러한 OD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OD의 그러니까 이게 OD 시스템이잖아요. 이 OD 시스템의 해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OD 시스템의 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OD 시스템을 fx라고 하면 x 대신에 이제 x 마이너스 시그마 t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x, t에 대한 함수니까 어떤 이변수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변수 함수가 실제로 아까 그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OD는 지금 아까 그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PD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PD의 해를 찾을 때 이러한 OD를 일단 먼저 풀어요. 이 OD는 또 OD CO리가 있는데 OD CO리의 그 존재성 때문에 얘는 해가 존재해요. 근데 그거의 해에다가 이제 그 해를 x 마이너스 시그마 t로만 그냥 바꾸면 얘가 이제 그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그 비스커스 샥 웨이브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 비스커스는 아까 그 요 텀 있잖아요. 그 점성 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나비스톡스 방정식 말고 맨 처음 방정식 있잖아요. 그 방정식이랑 연관된 그 레어팩션 커브인데 그 레어팩션 커브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 아까 이 공간 이상한 공간이 있었던 거 그 공간 있었던 케이스
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방정식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해를 찾아요. 레어픽션 웨이브라는 그 해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를 그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행렬인데 이 행렬의 아이젠 밸류를 구해서 이러한 커브를 만든 다음에 뭐 이러한 논의를 전개를 해주면요, 그 솔루션이 돼요. 그 B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아까 결국 그 중간 채우는 그 두 번째 케이스랑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건데 이제 방정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찾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그러한 찾는 방법이 다른 걸 그 간략하게 소개한 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요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요, 그 이제 B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그러니까 나비의 스톡스에서 비스커스 샥 웨이브 솔루션을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그 오일러에서 레오팩션 솔루션을 하나 얻어냈잖아요. 레오팩션. 근데 지금 소개하는 건 뭐냐면요, 이 두 개의 솔루션을 적절히 병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스커스 샥 솔루션을 뭐 이거라고 하고 아까 레오팩션 솔루션을 뭐 이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네를 어떤 지점에서 그 합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걸 택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런 걸 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포짓 웨이브라고 쓴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합치는 지점에서 이 중간 지점을 VM, UM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PD가 아니었죠. 왜냐면 아까 비스커스 샥 웨이브 이퀘이션을 할 때는 점성이 있는 텀에서 OD를 풀어가지고 구한 거고, 그 레어팩션 솔루션에서는 지금 점성이 없는 그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를 찾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컴포짓 한다는 게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드렸는데, 이거 레어팩션 웨이브 같은 거를 찾을 때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이게 R2라서 그 완벽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R2의 서브셋에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R2 전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이 비스커스 샥 웨이브도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전체를 구성하는 게 이제 이러한 집합에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해야 되지? VU하고 그러니까 V 플러스하고 U 플러스 그리고 V 마이너스 U 마이너스가 주어질 때마다 걔네는 각각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임의로 이 VM하고 UM을 택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을 수가 있어. 근데 대신에 이게 VM하고 UM이 존재할 때마다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면 뭐냐면,
원래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 풀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보다 쉬운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워서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하나 찾고 특수하게, 그리고 컴프레서블 오일러 방정식의 해도 하나 찾고, 그거를 지금 적당히 이은 어떤 이상한 함수를 만든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레어팩션 웨이브가 C1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C1조차도 좀 안 좋은 거 같아서 그 C1이랑 근사할 수 있는 스무드 어프록시메이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거스 이퀘이션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PD 얘를 풀면요, 그 아까랑 그 레어팩션 웨이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를 풀면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레어팩션 웨이브는, 그러니까 레어팩션 웨이브 솔루션은 그 뭐지, 스무드 함수가 됩니다. 스무드 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레어팩션 그 웨이브 솔루션과 그 매우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록시메이트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나비에서 샥 웨이브가 나왔고 오일러에서 레어팩션 웨이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데피니션 5에서 한 개, 두 개를 적절히 컴포짓 웨이브 한 거고, 근데 이제 데피니션 지금 6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 조금 다른데 이제 이 레어팩션 웨이브랑 얘랑 비슷한데 C 무한인 곡선을 하나 찾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럼 이제 이 짓을 왜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냐면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아 이거 지워졌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찾아놨던 거는요,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타임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 나비 스톡스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래 나비 스톡스 방정식에 어떤 임의의 해에 대한 성질을 탐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나비 스톡스 해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일단 옛날 사람들이 찾아놓은 특수해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게 아까 그 최종적으로 나온 이 컴포짓 웨이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해가 이 컴포짓 웨이브랑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뭐가 좋은 거냐면, 지금 우리는 원래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랑 이제 적절히 비슷하다는 거를 보이면 그게 사실 이제 원래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원래 나비-스톡스 방정식 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가 시간이 이제 무한대로 지나도 컴포짓 웨이브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보이는 게 이제 이 메인 CORM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그 리서치에. 네.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 6은 잠깐만요. 어딨지?
그러니까 이거 써놓은 거를 지워버려가지고. 그러네. 안 뜨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웹합션 웨이브랑 비슷한데 C1 해들이 찾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데피니션 6에서 소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가 궁금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거는 지금 데피니션 5에서 있는 그 컴포지트 웨이브가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솔루션이랑 비슷하다는 걸 보일 건데, 근데 그것조차 어려워가지고 그 컴포지트 웨이브에서의 레어팩션 웨이브 부분을 얘랑 근사를 시킬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가 될까? 네네네. 그러면 대신 다른 방식의 네네네. 그쵸. 얘는 지금 이 방정식에 해. 버거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비스톡스 원래 해 알고 싶고, 근데 얘 어려워가지고 얘 분석할 건데 얘조차도 어려워서 얘 분석할 때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게 지금 그 스테이트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간단하게 무슨 느낌인지를 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그 초기 그 상수인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거 차이가 정말 작을 때 할 거예요, 정말 작을 때. 왜 정말 작을 때만 하냐면 클 때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을 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작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솔루션에는 V0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초기 함수가. 그래서 그 V0라는 함수가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입실론이 아주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든 게 작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 V 플러스 V 마이너스라고 치면, 네, V 플러스 V 마이너스라고 치면 그런 저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정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초기 함수가, 그러니까 아까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가 점근선이었잖아요. 이 점근선이 진짜 간격이 엄청나게 작을 때 그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 함수는 그거예요. 그 초기 V0 함수. 저식 자체가 어떤 뭐 의의를 가지거나 조건의 의의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저기 나온 거야 아니면 저거 자체 어떤 모티베이션가? 이거 자체 모티베이션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일단 결과가 중요한.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그 점근선 자체가 매우 충분히 작을 때 초기 값의 임의 함수에 대해서는 뭐 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조건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뭐 하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가정 자체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의 간격도 엄청 작은데 심지어 이 V0라는 함수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 좋은 조건에서조차도 알려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메인 시오렘 자체는 제가 푼 게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이 푸신 거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신 건데 이게 그 32년 동안 오픈 프로블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 의미 있는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리고 싶은데 안 내려지는데. 된 거?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다시 하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결국에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컴포짓 웨이브 한 거의 최종 버전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나비스토스 방정식의 그 해인데, 이제 얘가 먼저 이러한 그 공간 안에 들어간다. 아까 얘가 그 소벌레프 스페이스였죠. 그리고 이제 C는 뭐냐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 T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X를 임의로 고정했을 때 T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얘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죠. 요거. 여기서 이제 이 수프리멈은 아마 그 메저 센스에서의 그 수프리멈입니다. 에센셜 수프리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게 그 오래된 난제였고, 이거를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해결을 하신 건데, 제가 한 거는 뭐냐면요. 아, 근데 이제 먼저 제가 한 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이러한 증명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는지를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 아까의 그 나비스톡스 방정식을요, 먼저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해가지고 이런 코디네이트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H 베리어블이라는 걸 하나 도입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프랑스인들이 발명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요, 이 방정식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그 얘가 뭔지는 일단 먼저 얘를 그러니까 웨이트 펑션하고 시프트 펑션을 먼저 일단 소개를 할 건데, 그 웨이트 펑션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텀은 정말 작은 그러한 그 스칼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여기서 지금 델타 X나 같은 거는 결국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아까 점근선 같은 거 되게 폭이 작다 했잖아요. 그런 거에 그 아주 미세한 작은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쉬프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 ODE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괴상하게 정의한 거는 당연히 계산적인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스테이트 봤을 때 이거 나왔잖아요, 쉬프트. 근데 이것도 사실 억지로 끼워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 비스커스 샥에는 이 텀이 없어요, XT가. 근데 이 XT가 없으면 또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XT를 우겨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억지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억지가 아닌 게, 아까처럼 XT를 정의를 하면요, 얘가 0으로 가거든요. XT 프라임 한 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T분의 XT가 0으로 가거든요. XT의 정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왔고 이제 여기 예, 여기 이거요. 이거에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증명을, 그래서 근데 이거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코시, 그러니까 피카드 이그지스턴스 정리 증명하는 느낌으로 이것도 증명을 하면 해가 있어요. 시그마 값이 네. 개념에 시그마가 어떤 시그마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요번이니까 혼자 없어진 시그마.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있으면 개념을 사라지더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충격파가 앞으로 나가면은 그쪽에서는 그 압력이 떨어지니까 약간 또 알아서 이게 쭉 따라가는데, 그게 지금 XT만큼의
차이가 있게끔 가중을 해야 된다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돼 거기서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만약에 xt가 엄청나게 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막 xt가 예를 들어서 t 제곱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서 t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xt가 이러한 센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리적인 의미를 저렇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스테이트에 딸린 이 XT가 뭔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시오렘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포지션이 있어요. 이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포지션을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예, 이 프로포지션을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증명하고 이제 위에 거를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프로포지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메인 CRM을 텀을 좀 더 쪼갠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아니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가 아니라 계산은 어렵지만 보이기 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포지션을 증명하면 메인 CRM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서 쓰이는 게 부트트랩 어규먼트라는 그 PD에서 유명한 테크닉인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러니까 메인 프로포지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 프로포지션은 뭐냐면 나비-스톡스 방정식이 그러니까 해가 이 과정을 만족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죠.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 L2라는 게 전부 다 아까 그 스페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접근을 한 거라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먼저 정말 작은 t에서 아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다는 걸 보이고 근데 그게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면 그 가능한 타임 인터벌이 뭐 0, 무한대여야 되잖아요. 근데 0, 무한대 말고 먼저 0, 입실론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0, 입실론에 존재하는 걸 보이면 그 슈프리머의 정의 때문에 그 솔루션이 존재하는 최대 맥시멀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맥시멀 타임이 파이나이트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0, 입실론에 존재를 하는데 0, 입실론에 존재를 하면 이 입실론을 그 처음 t로 설정을 해서 얘를요 얘가 결국 여기서도 존재하고 앞집합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아규먼트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요. 그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걔를 무한번 더하면 뭐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정이 모순이란 거를 4번에서 보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아규먼트를 부트트랩 어규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포지션이 메인 시오렘을 증명한다는 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지션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프로포지션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렐러티브 엔트로피 메소드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개발된 방법인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거를 지금 생각한 거긴 한데 이 프로포지션이 이 부등식을 보이면 된다는 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렐러티브 엔트로피 메소드 그러한 관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결국에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제 이 미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를 어딨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를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 이게 x 앞에 붙어 있고 하면 예. 그러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배드텀과 굿텀이 있는데 굿텀은 이제 양수인 텀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항상 양수인 텀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기서 배드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텀을 보면 얘가 양수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굿텀에서 이 두 번째 텀 보면 그 시그마가 양수라고 치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굿텀은 뭐든지 다 양수인 텀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배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글로 돌아가면 모르는 부분을 다 네, 그러니까 부호를 모르는 거. 그거 어떻게 돌아가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 굿텀이라는 거는 그 부호를 알 수 있는 거, 부호를 알 수 있는 거는 굿텀에 두고, 부호를 알 수 없는 건 전부 다 배드텀으로 두고, 그다음에 x 프라임이 있는 텀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네. 그거 쓰는 거 어떻게 하죠? 아, 너무 쓰기 어렵다. 그랬어.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굿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가 결국 0 이하인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을 정말 잘 이용해서 이 굿텀이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수들로 전부 다 이 모르는 배드텀들을 다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가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숫자로 치면 4 마이너스 1.2 이거를 이제 이 4를 이 4하고 1.2가 있다고 쳤을 때 이 4하고 1.2를 5.1 마이너스 0.1로 쪼개고 이 3하고 2를 5로 해가지고 얘가 0 이하잖아요. 그랬는데 얘는 음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쪼개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부터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0 이하로 보이는가가 실제로는 핵심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소개했던 거는 약간 다 뭐라 해야 되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이니퀄리티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데 이제 이거는 그 저희 교수님하고 그 프랑스 수학자 바수라는 분이 만든 부등식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스테이트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F랑 0부터 1까지 F 적분한 거의 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Y 1 마이너스 Y 그 다음 F 프라임의 제곱의 DY. 그러니까 이게 그 푸앤카레 타입의 이니퀄리티죠. 그 푸앤카레 이니퀄리티가 대충 이런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 뭐야? F가 F 프라임으로 눌린다. 대충 이런 느낌의 이니퀄리티인데 여기 우변에 그 F 프라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F 프라임에 대한 그거의 그 적분이 양이 있고 좌변에 이제 원래 F에 대한 적분량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니퀄리티가 되는 걸 푸앤카레 타입의 이니퀄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 Y 텀들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이니퀄리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니퀄리티는 되게 엘레멘터리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증명이 엘레멘터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니퀄리티를 하나 개발을 해놓으면 비슷한 문제에서의 계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는요, 진짜 교수님이 다 해놨는데 거기다가 한 스푼 더 얹은 건데, 아까 H를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치환적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H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치환적분을 하면 좋은데, 그거의 한계가 뭐냐면, 얘를, 뭐라 해야 되지? 차원이 더 높을 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원래 그 연구는 1차원 버전에서 한 연구인데, 인간들이 연구를 할 때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다, 뭐 1차원에서 하면 N차원에서도 하고 싶고,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다차원으로 확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께서 한번 던져주셨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풀어볼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한송호라는 사람하고 열심히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방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설명이 되게 중구난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이거를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내일 모레 콜로키움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좀 뭐 흥미가 있으셨던 분은 아마 그거를 들으시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지 그런 거 많이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